안녕하세요. 이성균 코치입니다. 저는 오늘 퇴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란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코칭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퇴사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참 많으실 텐데, 퇴사 전에 반드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나 이제 이 회사 그만둬야겠어. 라고 생각할 때, 보통 뭐 일이 너무 많아.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회사랑 나랑 안 맞아. 문화가 달라. 라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제 생각을 하시죠. 근데 그 전에 내가 퇴사라는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심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퇴사를 할 것인지 하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나의 마음, 나의 내면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퇴사를 결정하게 되면 내가 이직을 하든 아니면 나의 일을 다시 시작하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때에도 내가 나의 일에 만족하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요리할 때 보면은 테 많이 쓰잖아요. 동그란 테. 체에 이제 넣으면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빠져나가고 알배기만 남죠. 그래서 코칭을 통해서 이런 것들 생각을 다 걸러내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들.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들을 다 걸러내고 정말 알맹이, 본질적인 부분만 남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내 장기적인 커리어 방향이 이거였지. 근데 그 방향에서 봤을 때 지금 내가 하는 일, 지금 내가 있는 조직이 어떤 필요가 있고 내가 여기서 뭘 배워서 어떤 걸 얻어서 나가야 한다라는 게 굉장히 명확해져요. 혹은 또 반대로 어울리지 않네. 정말 회사를 해야겠어. 라고 결정을 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회사 할 거냐 말 거냐 자체보다 그 전에 나를 좀 들여다보는 것. 그리고 내가 뭐 때문에 힘든지 보고 혹시 내 심리적인 부분이 작동을 한다면 그걸 먼저 살펴보시고 필요 없는 것들을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 경험 그리고 제가 조금 변화했던 그때 좀 적용했었던 팁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입니다. 오른쪽이 사무실이고요. 왼쪽이 경복궁이에요. 그래서 책상에 보면 경복궁이 한눈에 다 보여서 경복궁에서 뭐라고 하죠? 퍼레이드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막 앞팔 붙이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공연하면 그것까지 다 보였어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굉장히 멋진 오피스였는데 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무실이 좋다고 해서 일이 항상 즐거운 건 아니죠. 저도 이제 일을 할 때 번아웃이 굉장히 심하게 와서 이제 좀 일을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까지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미 코칭을 많이 한 상태에서 회사에 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일을 그만둘 때 두더라도 먼저 나를 한번 들여다봐야겠다. 먼저 내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휴가를 내고 제가 책 한 권을 읽었는데요. 이 책은 제가 지금까지 8번을 읽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필사도 많이 했었고 제가 코칭할 때 정말 교과서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라는 에카르트 톨레가 쓴 책이고요. 이 오른쪽에 보이는 오프라 윈프리 맞은편에 있는 분이 그분이에요. 그리고 이 책은 10년 전에 미국에서 오프라 윈프리 쇼에도 이제 좀 방영이 되어서 미국에서 베스트셀러로 오랜 기간 있었던 책이고요.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 내 안에 뭐가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회사를 그만둘 때 상황이 어땠냐면 이제 매니저가 출산휴가를 가셨어요. 3개월 동안 출산휴가를 갔는데 사실 처음에는 좋았어요. 왠지 매니저가 안 계시니까 출퇴근 시간도 좀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뭔가 더 재밌을 것 같은 압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딱 일주일 지나니까 정말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때 조직의 상황이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상황이었고 이제 전통적인 비즈니스에서 클라우드 비즈니스로 막 넘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직 개편도 많이 되고 여러 가지 뭐 새로운 기술들, 새로운 제품들, 그거에 대한 교육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니저 없이 일을 이제 뭐 대리, 뭐 사원 이 세 명이 하려다 보니 다른 부서에서 일이 와도 그거를 이제 좀 달라야 되잖아요, 매니저급에서. 이게 좀 우리가 지금 할 수 없는 상황, 이런 조율을 해야 되는데 조율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일이 쌓여서 예를 들면 메일이 하루에 50개가 오면 내가 처리하는 건 한 2, 30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갈수록 일이 쌓여가는 거죠. 그러니까 퇴근할 때 느낌이 뭔가 내가 정신없이 일을 한 것 같은데 일을 안 하는 느낌? 내가 오늘 뭐 했지?
이런 느낌이 계속되다 보니까 번아웃이 오고 뭔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는 내가 뭔가 잘한다고 해서 바뀐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려고 했었는데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딱 덮은 순간에 내 안에 답이 있구나. 우리 코칭의 철학이죠. 내 안에 답이 있구나. 그러니까 내 안에 문제가 있고 내 안에 답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본 게 내 안에 어떤 생각이 있지? 내가 일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일을 하고 있지? 이걸 좀 들여다봤는데요. 이 한 슬라이드로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압박감이 굉장히 컸어요. 일을 잘해야 돼. 실수하면 안 돼. 다른 사람들 봤을 때 나 일 잘하고 최소한 못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 읽기 전에는 제 안에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책 읽고 나서 들여다보니까 제가 쭉 그렇게 일을 해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작된 계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오피스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일하는 게 이제 보이는데 제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사실 이제 엑셀 작업을 하다가 좀 지시를 제가 잘못 이해해서 좀 실수를 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매니저님이 피드백을 주시는데 굉장히 혼을 많이 내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완전히 오픈된 공간에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런 이제 모르는 사람 보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그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그때 제가 이제 이게 많이 생긴 거예요. 실수하면 안 돼. 잘해야 돼.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을 반응으로 제가 이제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냐면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의식하고 눈치 보는 거야. 이 사람들 보기에 내가 잘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질문도 잘 못해요. 왜? 질문하면 쟤는 왜 저것도 몰라? 이렇게 생각할까 봐 질문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속도도 느려지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상태라는 걸 봤어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좀 참고했던 책이 네 가지 질문이라는 책인데 바이런 케이티라는 코치가 쓴 책이고요. 이 사람은 이 책에서 이 5가지를 이제 셀프 코칭할 때 쓰라고 제안을 해요. 그게 진실인가?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내가 하고 있는 생각들을 써요. 내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생각들, 나를 괴롭히는 생각들. 그럼 그게 진실인가요? 그게 진실인지 확실히 알 수 있나요? 그 생각을 믿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아까 제 거를 좀 활용을 하면 실수하면 안 돼. 잘해야 돼. 이 생각을 믿으면 제가 반응하는 건 뭔가 다른 사람 눈치를 보고 뭔가 질문할 게 있는데 질문을 안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이 없다면 당신은 누구일까? 뒤바꿔 보세요 하는데 4번을 제가 응용을 해서 이 생각이 없다면 어떨까? 실수하면 안 돼. 잘해야 돼. 무조건 잘해야 돼. 이 생각이 없다면 내가 일을 어떻게 할까? 질문해 봤더니 그냥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니까 그러면 난 이 상황들이 아니라 내 생각 때문에 힘든 거였구나. 나는 상황 때문에 힘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 상황에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 그래서 이 생각들을 내가 내려놓으면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덜 힘들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을 뒤집은 게 일을 잘해야 돼. 실수하면 안 돼가 아니라 일 못해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혹은 더 급진적으로 가면 일 못해야 돼. 실수해도 돼. 이렇게 바꿔버렸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이제 가벼워졌죠. 일을 할 때. 그래서 실제로 제가 입사해서 처음으로 굉장히 좋은 피드백을 받았어요. 이 책 읽고 나서 다시 일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인사이드 세일즈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객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제품 세미나를 하는데 모객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가벼우니까 내가 어떤 고객한테 하면 컨택을 하면 이 사람들이 좀 올 것 같아. 이 부장님한테, 이 과장님한테 내가 전화하면 이분들이 니즈가 있기 때문에 올 것 같아.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타겟이 딱 되는 그런 고객들한테 제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지럽고 막 정신이 없으면 그냥 자 모객해 하면은 그게 없어요.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하다가 아유 지치고 이렇게 되는데 똑같은 내가 지시를 받아도 내 어떤 그런 영감을 가지고 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재밌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10고객을 오는 게 모객하는 게 목표였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채우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 메일로 그때 이제 당시 상무님께서 이성경 대리가 이번에 굉장히 모객을 잘해서 우리 때문에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것 같다. 너무 잘했고 이런 것들을 전체 메일로 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제 대리였던 저로서는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됐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코칭했던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사실 회사 다니면서 힘드신 이유가 관계 때문이거든요. 내가 같이 있는 동료, 제일 중요한 매니저, 팀장님은 나 힘들게 해. 팀장님 때문에 회사 생활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그것들을 코칭할 때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나는 팀장님을 힘들게 해. 혹은 나도 팀장님을 힘들게 해. 하면은 관점이 싹 바뀌어요. 팀장님에 대한 불평, 불만에서 내가 팀장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를 좀 더 관찰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를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의지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코칭 받으셔도 좋지만 스스로를 코칭할 때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좀 커리어를 조금 더 성장시키고 싶어, 발전시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스스로를 코칭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책들도 참고하시면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예시인데 김대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 김대리 때문에 항상 거슬려요. 항상 뭔가 좀 짜증이 나요. 김대리 진짜 저러지 좀 말지. 이때 뒤집을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그냥 저게 김대리야. 김대리는 저런 사람이야.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막 저 사람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데 내가 받는 스트레스는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을 수 있고 사실 뒤집는 거에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뒤집으시면 돼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뒤집고 나서 내가 좀 녹아버리는 기분. 내가 뭔가 이렇게 짜증나고 힘들었던 게 놓아버리는 그런 기분이 들 수 있도록 생각을 좀 바꿔보시는 이런 연습들을 하시면 굉장히 재미있게 셀프 코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개념인데요. 이건 사실 제가 이제 10년 전에 그 랜드마크 포럼이라는 리더십 포럼을 들었어요. 제가 그 MBA 그때 들을 때 교수님 추천으로 이제 리더십 포럼 들었는데 그때 이제 마스터 코치님에게 제가 영감을 정말 많이 받아서 사실 코칭의 길에 들어서게 됐거든요. 근데 그 포럼에서 정말 하나만 진짜 남겨둔다면, 하나만 제가 꼽는다면 터킹 머신이라는 개념이 너무나도 저한테는 신선하고 새롭게 다가왔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 포럼에서는 머신이라는 개념을 썼는데 인간이 태어나면서 머신이라는 걸 머릿속에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머신. 기계죠. 근데 이게 터킹을 해요. 계속 말을 해요. 계속 말을 해요. 불평불만, 화나고, 저 사람 왜 저래? 팀장님 때문에 힘들어. 나 하는 게 너무 힘들어. 나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한다.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리더한테 물어본 적도 있어요. 이 머신이 인간이 지금 힘든 것의 근원인 것 같은데 이걸 없앨 수 없냐. 없애면 진짜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것 같다. 그랬더니 없앨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갖고 있는 거다. 그래서 책에서는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혈액이 계속 돌고 있잖아요. 우리 몸 안에 피가 돌고 있죠. 내가 오늘부터는 혈액을 좀 멈춰보겠어. 혈액순환 안 하겠어. 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내 피를 멈추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못하죠. 예. 태어나면서부터 그건 정해진 거고 죽을 때 그냥 갖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머신도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다 갖고 있고 모든 사람이 계속 영향을 받는다. 근데 이 머신의 덕이 뭐냐면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 머신의 역할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에고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머신이 하는 말들이 나라고 믿는 거가 에고예요. 예, 우리가 에고는 나쁜 거다라는 거는 이제 대부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이 나쁜 이유가 뭐냐면 나한테 도움이 안 돼요.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걸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어디 여행을 가거나 했을 때 자연, 바다, 산 이런 거 보면 생각이 안 들죠. 생각이 다 놓아버려요. 놓아지고 느낌만 남거든요. 그런 게 지금 이 순간을 충만히 경험하는 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코칭할 때도 지금 이 순간을 느끼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것에 항상 힘을 쏟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일을 해봤었고 근데 재밌는 건 우리가 놀터 가면 시소 있잖아요. 시소. 시소를 계속 타요. 인간이. 그러니까 이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 왜 난 또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냥 그게 삶이에요.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그러면 될 때는 감사하고 정말 즐겁다. 안 될 때는 왜 안 되지? 나는 어떤 생각이 있지? 이러이런 게 있구나 해서 다시 올라가고
이거의 반복이고 어느 순간에는 내려가려고 할 때 이미 알지요. 그래서 다시 올리고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 이게 이제 스스로 성장하는 거거든요. 내면적으로.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지금 혹시 아, 나 회사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만두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고 거울에 한번 비춰서 내 마음을 한번 보세요. 네, 보시고 어떤 알맹이만 남긴 다음에 결정하셔도 그때 늦지 않는다.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뭐 일을 해도 정말 즐겁게 할 수 있고 혹시나 퇴사를 해도 이직도 잘할 수 있고요. 이직한 회사에서도 더 좋게 더 즐겁게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오늘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